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학교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 세종어제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나 월인석모 같은 문헌들이 나와. 소학원에 같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개념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부터는 중세시대에 사용된 문헌을 좀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뜻하는가? 요거부터 좀 아셔야 돼요. 자,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지은 글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글자가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졌는가를 정리를 해서 써놓은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막 만들어졌을 텐데 그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쓴 책이 훈민정음으로 적혀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아무도 이해 못하지 않겠어? 글자가 막 만들어져서 이제 반포가 됐는데 이 글자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원리를 그 글자로 설명을 해줘. 그럼 얘들아, 이거는 영어 문법을 영어로 설명해준 책을 보는 꼴이죠. 그래서 책 훈민정음은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글자도 훈민정음이라 그러고 책도 훈민정음이라 그러고 헷갈리지?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책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글자의 해석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준 책이다 라고 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요. 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자로 글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다시 세종이 만든 글자 한글 언문 훈민정음, 다 같은 뜻이야. 한글 언문 훈민정음으로 해석을 한 책이 나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뭐냐면 훈민정음을 언문으로 해석했다 라고 해서 언해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하는 책은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문헌을 봐야 되는데 그게 훈민정음 해례본에 적힌 걸까? 훈민정음 언해본에 적힌 걸까? 훈민정음 언해본에 적힌 거야. 왜? 한자로 얘는 되어 있어. 그럼 한자로 되어 있는 거 너네 교과서에 내면 그거 중세국어 문제니?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훈민정음 언해본에 서문으로 적혀 있는 글이 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서문, 머릿말로.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애는 글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책의 이름이기도 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서 분류해서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훈민정음은 한자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세조 때가 되면 훈민정음 언해본이라 그래서 그 해례본을 다시 훈민정음 한글 언문으로 해석한 본이 나오게 되고 그 책 이름이 훈민정음 언해본인데 그 책의 서문이 세종어제 훈민정음. 너네들이 보게 되는 글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저 세종이란 단어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저러한 왕호들은 임금님이 죽으면 생겨요. 세종이라고 하는 호칭은 세종이 살아있을 당시에 자기가 세종인지 몰라. 임금이 죽으면 그 죽은 임금에게 왕호를 뭘로 지어줄까 후대 사람이 결정을 해서 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언제 쓰였다는 걸까? 세종이 죽은 다음에 제목이 붙여졌단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세조 때 지어진 겁니다. 세조 때 언문 해석본에서 글은 세종이 쓴 거고 그걸 언문으로 해석한 게 그의 아들인 세조야. 그래서 세조 때 해석이 되면서 서문에 이게 세조 때 적힌 글이라서 서문에 들어간 거라 세종이란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이 글의 내용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글의 내용은 우리 세종대왕님이 한글이라고 하는 걸 왜 창제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에서 도드라지는 정신 중 하나, 첫 번째,
한글은 왜 만들었다? 백성이 안타까워서. 애민정신 드러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드러나는 정신 두 번째, 중국의 말과 우리나라 말은 다르다. 중국말은 중국 글자인 한자로 쓰고 우리말은 중국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을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든 거다 해서 자주정신 드러나요. 왜 그런 말 많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해서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밝혀놨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의 중국이 한글이 자기 거라고 우기지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자를 만들 때 세종대왕님 뭐라 그러냐면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해서 새로 만들었다 그래. 그리고 그 글을 누가 만들었다 강조하냐면 내가 만들었다고 1인칭 주어를 강조하는 선어말 어미가 쓰여요 이 글에. 그래서 이 글은 내가 창조한 거야. 창조정신 드러납니다. 중국어를 기록하는 문자는 한자고 일본어를 기록하는 문자는 가나 문자라 그래.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 가나 문자는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글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반이 있다 없다 한글은? 없어. 그냥 생으로 다 창조한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잘 나오는 정신이고 네 번째도 있긴 있는데 알아만 두세요. 실용정신. 자, 우리 세종대왕님만 글자를 만들었는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글자를 만든 임금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세종대왕님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 사람들은 그 글자를 실제 사용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업적 중 하나로 누구누구 임금이 글자를 만들었다. 집어넣고 싶어서 만든 거라서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글자들이 너무 많아. 근데 세종대왕님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적어놔요. 이걸 백성들이 익혀서 날마다 쓰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이러한 네 가지 정신이 드러나는 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제목부터 시작해서 그 글의 내용을 현대국어로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설명할 거니까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제목이야. 그 글의 제목. 세종어제 훈민정음. 자, 잘 보면 글자 옆에 한자어가 다 쓰여 있지. 한자어는 전부 한자어랑 같이 기록해 줍니다. 한글도. 그러면 한자어가 쭉 쓰여 있고 옆에 훈민정음이 쓰인 걸 보니까 얘는 전부 동국정원식 표기라고 하는 거 쫓아갔겠죠. 동국정원식 표기 중에 눈에 띄는 게 형식종성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새 밑에 있는 이응은 그냥 이응이고요. 종 밑에 있는 이응은 예디응이에요. 앞에 이 새에 있는 종성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근데 뒤에 종은 읽어요. 자, 한번 보자. 뒤에 얘도 형식종성, 얘도 형식종성. 안 읽어. 훈민정음, 얘는 예디응이지. 얘는 읽는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동국정원식 표기를 쫓아가고 있고, 자, 제목에 잘 보시면 글자 왼쪽에 점이 찍혀 있죠? 이거 뭐야? 방점. 방점.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는 특징. 자, 첫 번째. 세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실려있는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하는 책이 세종 이후 때의 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세종이 죽은 후에 적힌 번역이 된 글이구나. 세조 때 번역된 거야. 그 다음에 동국정원식 한자음 해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종성이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됐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초성 자리에 열이니을 쓰이는 거 보이니? 자, 고유어에서는 열이니을이 종성에만 쓰여요. 이것처럼 초성 자리에 열이니을이 쓰이는 건 동국정원식 표기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디응 쓰이고 열이니을 쓰이네. 현대에는 사용되지 않는 소실 문자들이 사용이 됐다. 자, 그럼 보자. 예디응은 언제 없어져?
17세기. 그치? 여린 이웃은 15세기에 없어져요. 자, 이 글에 지금 여린 이웃이 딱 쓰이지? 그럼 이 글 언제 쓰인 거야? 15세기에 쓰인 글이야. 추측할 수 있어요. 글자가 뭐가 쓰였는가에 따라서 이 문헌이 언제 쓰였는지. 자, 그 다음에 방점 사용하고 있구나. 글자 왼편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나타냈구나. 자, 성조는 16세기 말 17세기 초 가면 없어져요. 조선 후기 가면 없어집니다. 얘는 15세기에 쓰인 작품이라서 방점도 있고 동국정원식 표기도 있고 예디응도 쓰고 여린이엇도 초성에다 갖다 쓰고 있구나.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보도록 할게요. 저게 제목이야. 저게 제목. 방금 전까지 제목 봤어. 제목의 뜻 한번 보고 갈까? 세종어제 훈민정음. 세종임금이 몸소 지은. 여기까지가 세종어제란 뜻이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백성민. 가르치다 훈. 바를 정. 소리 음자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민운정음이라 써야 되는데요. 자, 왜 훈민정음이라고 썼냐? 이거 한자어지. 한자어면 우리말 기록하는 거야? 중국어 기록하는 거야? 중국어 기록하는 거지. 자, 중국 문법은 동사가 목적어 앞에 와요. 우리나라 말은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백성을이라는 목적어가 가르치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와야지 정상이지만 중국식 표기대로면 가르치다가 먼저 오고 백성이 뒤에 오는 게 맞아. 그래서 동국정원식 표기에서는 중국 어순을 따라서 글자를 만들어준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이제 본문 볼게요. 자, 우리 세종대왕님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란 말씀이 균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석해보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나랏 시옷 동그라미. 자, 이 시옷은 앞에 나라라고 하는 말 유정명사니 무정명사니? 동물이나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지. 무정명사예요. 자, 무정명사 뒤에 시옷이 붙은 이유는 제가 관형격 조사란 얘기지. 자, 그리고 원래 저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읗 종성체언입니다. 그런데 히읗이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이 글자에. 안 드러났어. 자, 히읗 종성체언에서 히읗이 튀어나오는 조건은 뒷말에 모음이 오거나 기역, 디귿이 왔을 때. 모음이 올 때는 히읗이 그대로 튀어나와서 모음 앞에 빈자리에 자리를 하게 되고요. 기역은 히읗과 합쳐져서 키읔으로 표기되고 디귿은 히읗과 합쳐져서 티귿으로 표기된다. 근데 요게 아닌 자음이 오게 되면 모음 아니고 기역, 디귿이 아닌 자음이 오게 되면 그때는 히읗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옷이라고 하는 자음이 왔기 때문에 히읗은 탈락해서 없어진 거야. 자, 그럼 얘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 나라의 이렇게 되겠죠. 자, 얘 방점대로 읽어보면 나랏. 낮은 소리 높은 소리 읽겠지? 나랏. 자, 그 다음에 말씀이 하면 자, 이어 적으면 조사 뭐 붙은지 안 보인다 그랬어. 이렇게 끊어서 적어봅니다. 끊어서 적어봤더니 이라고 하는 조사가 보이네. 그치? 자, 얘는 주격조사 2예요. 자, 주격조사의 형태는 자음이 있는 애, 없는 애, 안 쓰는 애 3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얘를 써준 거고 중세시대 이어적기 해줬으니까 미음이 뒤로 올라가서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선 이어적기 확인 가능하고 중세시대 각자병서라고 해서 똑같이 생긴 자음 나란히 적는 거 확인되고
주격조사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자음이 있는 이의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요건 외워야 돼, 얘들아.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말을 뜻하는 말이야, 말. 그래서 얘는 의미가 축소된 단어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그냥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건 전부 말씀이라고 했어. 그러다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얘가 높임의 의미인 말을 의미하게 되면서 의미가 작아진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해석해보면 나라의 말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알겠죠? 나라의 말이. 자, 둔기계로 넘어가 볼게. 둔기계. 자, 여기 보시면 한자어 보이죠? 한자어니까 동국정운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여기 예디응 쓰인 거니까 이응 발음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다음에 이, 야, 여, 요, 유가 오면 현대국어에서는 지읒으로 교체해서 발음해. 이걸 구개음화라 그러죠. 근데 중세시대에는 구개음 따로 있었어, 없었어? 얘는 그냥 치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구개음화가 안 일어나. 현대국어로 바꿔주려면 자, 저렇게 구개음화가 안 돼 있는 발음은 구개음화로 바꿔, 구개음화 되는 발음으로 바꿔주는 게 현대국어 해석할 때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근대국어에 가게 되면 이렇게 유와 같은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서 쟤는 쭝이라고 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쭝기. 지금 현대국어로 따지면 쭝기 이런 뜻이야. 동국정운식 표기로 썼기 때문에 중국말 발음이랑 유사하게 써서 귀 같은 애들이 들어가는 거야. 우린 저거 중국이라고 읽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 애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쓰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애는 부사격 조사 애가 있는데, 자, 얘 부사격 조사긴 한데 현대국어에는 형태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뀐 애냐면 와와 과로 바뀐 비교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비교부사격 조사란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 할 때 A와 B는 달라 해서 이 조사 앞뒤에 오는 애들을 비교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조사야. 그래서 여기서 N은 와와 과로 현대국어의 형태가 바뀐 비교부사격 조사라서 해석할 때 중국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가다 그럼 그때 N은 처소부사격 조사를 만들어주는 거야. 장소 얘기해주는. 알겠죠? 그럼 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달라. 얘도 별표 치세요.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쟤는 원형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르아 해서 현대국어로 치면 다르다가 원형이야. 그리고 어미에 다고니아 해서 아가 붙어서 활용한 형태예요. 자, 원래대로라면 잠그다, 잠그고, 잠그아 하면 어간의 끝소리가 으로 끝났을 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으 탈락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규칙적인 활용 형태예요. 그래서 잠그아 같은 경우는 잠가라고 우리가 발음하고 씁니다. 그지? 근데 얘 보자. 그럼 규칙을 따라가면 얘 어간 으로 끝났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 왔지. 얘랑 조건 똑같지. 그러면 으 떨어지고 다라가 돼야 돼. 근데 현대국어에서 우리 이거 다라라고 발음하니 안 하니? 달라라고 하죠. 자, 이것처럼 규칙을 따르지 않고 지들 맘대로 활용하는 경우의 단어들을 불규칙 단어들이라 그래요. 자, 이때 얘는 르 불규칙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르 불규칙이 일어나는 단어들은 어간의 르가 모음이랑 만나면
리을로 바뀐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현대국어 특징이야. 자, 그럼 어떻게 바뀌냐? 다르아 해서 얘가 리을과 리을로 바뀌어 앞말의 받침으로 가고 뒷말의 초성으로 가서 달라가 돼요. 달라. 그러면 중세시대도 다르다에 아 붙었으니까 달라가 돼야 되는데, 자, 얘는 리을이 아니라 리을 이응이 와 있지. 자, 그래서 요거 알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르 불규칙은 활용하면 리을 이응으로 바뀌었다. 16세기 리을로 바뀌었다. 17세기 리을 니은으로 바뀌었다. 지금 현대국어 다시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르 불규칙이 리을로 바뀌고 있지만 15세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헌이 15세기 문헌이라 그랬지? 이때는 르가 리을 이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가 아니고 다라의 형태야. 자, 그러니까 르가 리을 이응으로 바뀌어서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 이어적기로 이어서 리을 뒤로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거 이어적기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럼 너네 얘는 왜 이어적기 안 됐어? 균기계 해서 앞말에 받침 있고 뒤에 초성 빈자리 있는데 왜 안 돼? 자, 얘는 한자어기 때문에 안 돼요. 한자어에 뒤에 이렇게 조사가 붙어오면 이어적기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동국정원식 표기 중 하나야. 한자어 뒤에 조사라고 하는 애들이 초성에 빈자리가 있다라고 해도 앞말이 한자어면 얘 받침 뒤로 올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석해보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런 뜻이야. 자, 밑줄 한번 칠게요. 나라의 해서 관형격 조사. 앞에 무정명사기 때문에 시옷의 형태가 왔고 나라는 히읗 종성 체언인데 여기서 히읗이 안 보이는 이유는 뒷말에 시옷이라고 하는 자음이 왔기 때문에. 밑에 관형격 조사 정리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이 이어적기 했기 때문에 앞말에 받침이 뒷말 초성으로 적혀 있다. 각자병서가 사용이 됐다. 15세기에 각자병서 사용됐다는 거죠. 주격조사가 앞말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가 왔고 이어적기에서 미음이 위로 올라갔고 말씀이란 단어는 높임의 표현만 나타내주는 의미로 축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저때 당시는 그냥 말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말. 주격조사 형태 확인해 보시고 듀응객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다. 이때 듀응의 여기는 예디응이 쓰인 거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 자, 듀응객의 에는 비교부사격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 비교부사격 조사는 와, 과의 형태로 바뀌었다. 그리고 한자어 뒤에서는 이어 적지 않는다. 끊어서 적어준다. 여기는 뭐 비교부사격 조사의 또 다른 종류 애들 이어적기 방식 적혀 있으니까 봐보시고요. 널 나와 호박 도곤의 라와나 도곤은 보다라는 현대의 부사격 조사가 과거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저건 그냥 외워야 되는 애. 자, 그리고 나서 중국과 달라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르 불규칙의 활용 형태가 15세기에 리을 이응이었다. 16세기에 리을이었다. 17세기에 리을 니은이었다. 이 뒤에 18세기가 되면 다시 리을로 바뀌었고 이게 현재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르불규칙 형태가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르불규칙 형태를 보고 이 문헌이 몇 년에 만들어졌는지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다라같이 딱 쓰였으면 르불규칙이 리을 이응으로 바뀌었네? 얘는 15세기 문헌이구나. 얘는 리을 니은으로 바뀌었네. 17세기 문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야. 오케이? 자, 밑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정리되어 있어요.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고 초성, 중성, 종성. 종성에 음이 없더라도 형식 종성을 사용한다. 초성에 여린 히읗을 사용하는 거 동국정운식 표기다. 고유어에 여린 히읗을 쓸 때는 받침에 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운으로 읽지 않아요. 여린 히읗이 고유어에 쓰이면 읽지 않는다.
이건 이따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줄게. 고유어에서는. 동국정우식 표기에서는 쓰고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이형보래라 그래서 한자어 리을 받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 그리고 디귿이랑 유사하게 발음한다. 자, 뒤에 한 줄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문자와로 서로 삼아 띠아니할세. 자, 우리나라의 말이,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로 했는데, 자, 이 와로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없고요. 끼리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로를 공동격 조사라 그러는데, 굳이 의미를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 설명을 해보면 문자 끼리 하면 이 끼리 앞에 오는 말은 우리나라 문자와 중국 문자가 둘 다 같이 묶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묶을 때 나타나는 조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그냥 이응이에요.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한자어 동국정원식 표기의 형식종성 쓰인 겁니다. 문자끼리 서르 해서, 자, 서르라고 하는 표현이 현대국어에는 서로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자, 이거랑 같이 알아두세요. 물, 불, 풀. 자, 여기에 있는 으라고 하는 평평한 입술, 평순 모음이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원순 모음화가 돼요. 그래서 입술이 동그래지는 우 발음으로 바뀝니다. 입술이 평순에서 원순으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 자, 그러면 얘도 으가 오로 바뀌었으니까 원순 모음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다.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초성에 순음이 와야 돼. 순음, 입술 소리란 뜻이고요. 미음, 비읍, 피읍, 병서로 쓰면 쌍비읍. 우리 순경음 비읍할 때 위에 오는 순음 애들 있지. 위에가 순음일 때만 으라고 하는 모음이 원순 모음인 우나 오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서르 같은 경우에 리을은 원순 모음이야? 아니, 순음이야? 아니야? 아니죠. 순음 아니야. 그래서 얘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아니고 중세는 어랑 을을 썼는데 현대는 어랑 오를 써. 자, 어랑 을은 음성 모음에서 모음 조화 지켜준 거고, 현대 국어는 모음 조화가 깨진 거야. 그래서 서르라고 한 거에 원순 모음화가 돼서 서로로 바뀌었다면 틀린 거예요. 얘는 중세 시대에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시야. 현대는 그게 깨진 거고. 자, 그 다음에 사마띠 해서, 자, 사마띠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치읓이 원래 생김새, 원형입니다. 그래서 쟤는 사마다라고 하는 말이 사마치 해서 어미 활용한 단어야. 자, 그런데 세종어제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중세 15세기 국어죠.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월인청강지국도 아닙니다. 팔종성법 쫓아가야 되지. 그래서 치읓 받침이 아니라 시옷 받침으로, 시옷 지읒은 팔종성법에 따르면 시옷 받침으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요걸 보고 팔종성법 쓴 문헌이구나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디귿 다음에 이하여요유라고 하는 애가 오면 국외음화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 발음이라 그랬지? 일어나게 발음하면 사맞지 이런 뜻이야. 그럼 얘들아, 사맞다가 무슨 뜻이냐? 자, 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사어다. 죽을 사자야. 죽은 단어라는 거야. 사맞다라고 하는 말은 중세시대 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통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사맞다라는 단어가 현대로 오면서 없어진 단어 사어다라고 보는 견해 하나.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사무치다의 원형이다 라고 보는 견해 하나. 마음속에 한이 사무쳐서 이런 표현 쓰잖아. 그치? 내가 사무쳐서 내 마음속에 너무 사무쳐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 이런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 사맞다가 통하다란 뜻이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걸 통하다라 그래. 그래서 그 마음이 연결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현대국어에 사무치다라고 하는 걸로 단어가 전이된 거다. 이동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 그래서 이건 학교 교과서별로 달라요. 그래서 사마띠를 사어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사맞다라고 하는 애는 사무치다의 원형으로 현대국어에서는 내용 의미가 바뀌어서 사용이 된다. 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마음속에 한이 맺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팔종성법 쓰인 거. 자, 팔종성법은 음을 표기한 거니까 표음적 표기고 다른 말로 음소적 표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구개음화는 쓰이지 않았구나 알 수 있죠. 아니 할세 할 때 얘들아 이 하자 잘 봐. 여기 하다 하고 하니 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동사니까 어미 활용하는 거잖아. 자, 어간의 형태 잘 보세요. 여기 아래아 와 있죠. 아래아가 쓰인 하다는 우리가 지금 현대국어에서 쓰는 하다의 뜻입니다. 두의 뜻이에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거가 있어. 중세시대에 하다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자, 얘는 현대국어에 사라진 사어예요. 없어졌어요. 저건 무슨 뜻이냐? 많다라는 뜻입니다. 헷갈리게 생겼지? 요렇게 생긴 애가 현대에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헷갈려 하는 경우 많아. 헷갈리면 안 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래아가 쓰여 있는 애가 현대국어의 하다란 뜻이야. 근데 그냥 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여 있으면 그거는 많은 애 뜻이야. 많다라는 뜻이야. 단어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하다 하고 하니 할세 해서 활용한 거야. 할세. 뭐뭐 할세. 자, 우리 뭐뭐 할세는 현대국어 해석으로 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함으로 뭐뭐 하니까 앞말이 원인, 뒷말이 결과를 나타내주는 연결어미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끼리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문자 동국정운식 한자음 와로 공동격조사 지금 현대에서 끼리 혹은 와라고 해석한다. 서르 자 얘는 원순 모음어가 일어나서 서로로 바뀐 것이 아니고 모음 조화를 과거에는 철저히 지키다 현대는 지키지 않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깨진 거야. 그 다음에 사마띠 자 팔종성법의 증거입니다. 팔종성법이 중세시대에 쓰였다는 것, 구개음화는 쓰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묻다, 사맞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어로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사무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가 전이됐다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다. 아니 할세 할 때 하자 잘 봐라. 아래아가 있으면 두의 의미고 아가 붙어 있으면 중세시대 많다라는 의미고 리을세가 붙으면 앞말이 원인임을 나타내주는 연결어미다. 알겠죠? 자, 쉬는 시간 10분 쉬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